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통화를 했고 한국에서 정상회담 가질 것이다 이런 어떤 보도가 나오면서 미중 간의 긴장이 좀 완화될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이제 시장을 올리는 일부 영향을 줬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계속 어쨌든 진행이 된다. 추가로 금리 인하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역시 시장을 끌어올리는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와 애플이 올라갔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하락해서 그동안에 강했던 종목들 중에서 일부는 좀 주춤하고 안 오른 종목들이 좀 강세 보이는 그런 변화가 약간 좀 있었고요. 한국 관련 지표는 어제 우리 증시가 좀 코스피는 부진했기 때문에 MSCI 한국 지수는 하락했지만 야간 선물은 플러스가 났거든요. 그래서 주초에 우리 증시는 이제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다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그런데 러셀 2000 지수는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종목 내에서도 좀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이 좀 주춤거리고 좀 덜 오른 종목 쪽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제 그런 변화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하락한 업종보다 상승한 업종이 더 많았는데 뭐 테크 쪽이 1.19% 올라간 거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는 뭐 소폭 올라가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상승하는 흐름은 이어가되 과열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대규모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조 3천억 달러 정도. 이거는 이제 좀 추정하는 기관에 따라서 어딘 6조 달러 넘었다라고 추정하는 데도 있는데 일단 이제 골드만삭스 기준으로 보면 5조 3천억 달러의 어떤 만기일이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파생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종목들 영향을 좀 받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대형주별 주가가 좀 움직인 건 이 영향도 일부는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만기일을 좀 감안을 하고 오늘 시세와 종목들의 변화를 좀 봐야 된다. 이 점도 이제 미리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주요 이슈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정상회담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다 한국 오는구나. 이건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SNS에 그러니까 무역 그리고 펜타닐 문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문제 그리고 틱톡 협상 이거 관련해서 진전이 있었다 이런 내용을 올렸거든요. 물론 이제 뭐 트럼프가 SNS에 올린 걸 뭐 다 신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다양한 내용이 있었고 아마 경주에서 이제 정상회담 가질 때는 일정 부분은 이제 타결이 되는 그런 그림이 나오겠구나라는 걸 추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트럼프가 이제 그 에이펙에 오네, 뭐 시진핑이 에이펙에 오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도 일부 있었잖아요. 근데 일단 오늘로써 둘 다 오는구나라는 게 확인이 된 그런 측면이 있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관련해서는 연내 2번 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근데 닐 카시카리가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죠. 이 사람이 0.25%포인트 2번 내리는 게 적절하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남은 연준 FOMC 회의가 2번이거든요. 그 2번 다 내리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고용이 한번 나빠지면 나빠질 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경계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닐 카시카리는 예전에는 상당히 매파적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까지도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보면 뭐 올해 연말까지 금리 2번 내리는 거는 맞나 보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이 사람은 올해 투표권은 없습니다. 회의는 참여하고 투표권은 없는 그런 인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주식시장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UBS는 이게 추가로 올라가기에는 조금 모멘텀이 부족하고 과열된 것 같다 이런 신중론을 제기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거품 때 주식시장 올라간 거 감안해 보면 아직까지 과열까지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제가 잠시 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글로벌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이 되게 많이 나갔대요. 386억 달러. 그러니까 대규모 유출이 있었는데, 다만 아마 미국을 제외하고는 다른 곳에서는 유입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만 두드러지게 많이 빠져나갔다라는 건데, 저건 제가 보기에는 뭐 FMC 앞둔 경계감도 있었을 거고, 세금 뭐 그런 거 관련해서 자금 나간 것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 펀드들 또 리밸런싱도 좀 있거든요. 포트폴리오 교체 이런 작업들도 있어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저렇게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간 건 아마도 일시적인 그러니까 날짜 맞춘 기계적인 어떤 유출도 일부 좀 있었던 거 아닌가 해서 저는 뭐 저건 그렇게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들 보면 시총 상위에서는 애플이 좀 두드러지게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 올라가고 오라클도 이제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올라갔는데 내용들을 보면 그 애플은 이제 아이폰
이제 출시가 됐잖아요. 이제 판매가 이제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JP모건에서는 이거 초기 판매 보니까 긍정적이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28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라클에서는 그러니까 틱톡 인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게 오라클이 컨소시엄 구성해서 틱톡 인수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거의 확정적인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올라갔고, 오늘 인텔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CT에서 어떤 보고서를 냈냐면 엔비디아하고 협력하고 한다고 하지만 그 인텔의 어떤 CPU가 결정적인 어떤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렇게 뭐 그냥 돈만 단기적으로 수혈 받는 거지 뭐 이렇게 좀 약간 냉소적인 그런 보고서가 나오면서 오늘 좀 하락을 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오늘 주가가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일부 우리나라 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 엔비디아의 어떤 HBM 그 관련해서 테스트 통과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향으로 일단 추정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보고서는 좋은 거 되게 많이 나왔어요. 뭐 JP모건, 바클레이즈, TD 코엔 이런 데서 이제 목표 주가 상향하고 뭐 수요 좋다 뭐 이런 긍정적인 보고서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주가가 연속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오늘 베어드에서 물리적 AI를 선도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AI를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면 그걸 실제로 움직이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움직이는 게 자동차 그리고 로봇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물리적 AI를 선도한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의 320달러에서 548달러로 높였어요. 이게 뭐 굉장히 파격적인 상향이죠. 어쨌든 이런 보고서 영향으로 주가가 또 올라갔고, 그다음에 오늘 은행주들이 나쁘진 않았는데 이제 웰스파고에서 경기 침체 없다면 연말까지 은행주를 주목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통 금리 인하 국면에서 평균적으로 보면 은행주가 썩 좋은 선택은 아닌데 경기 침체가 없는 금리 인하 때는 은행주가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까지 좀 은행주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어떤 보고서를 이제 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애플이 되게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왜 그러냐면 아이폰 출시할 때, 그러니까 이제 주가 평균치 이런 거에 보도가 나온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폰 우리는 이런 걸 새로운 아이폰을 공개합니다 할 때 평균적으로 그날 한 2% 가까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판매가 시작되는 날은 좀 부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료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0.17% 정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주가 상승하는 확률도 40%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락한 날이 더 많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아이폰이 판매가 개시되는 날 최대로 올라간 게 2011년 아이폰 4S 때였거든요. 그때 3.32% 올라갔는데 오늘 3.2% 올라갔어요. 그래서 역대 아이폰 판매일 상승률로는 두 번째로 이제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제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있는데 애플이 좀 어정쩡했잖아요. 그래서 좀 덜 오른 종목, 그 다음에 이게 아이폰이 생각보다 이번에 주문량이 많다 이렇게 돼서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좀 부진할 걸로 봤는데 그거보다 좋게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그 전체 아이폰 보유자들의 20%인가 하여튼 그 정도가 3, 4년 이상 폰 교체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정도 되면 새 폰 교체할 수 있는 여력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미국 주식에 대해서 지금 최고치 경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트럼프 정책 때문에 이게 미국 주식 사람들이 안 산다 이런 어떤 이제 분석이 있었는데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미국 주식을 사고 있다라는 겁니다. 2분기 기준이긴 한데 2분기에도 외국인들은 오히려 미국 주식을 늘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뮤추얼 펀드, 이게 이제 헤지 펀드 쪽이라고 이제 해석하던데, 어쨌든 그 외국인들은 미국 주식을 더 강력하게 매수를 해서 추세를 보면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한 어떤 매수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수급상 미국 주식이 쉽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분석도 도이치뱅크에서는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데이터들, 금리 인하가 이번에 결정적인 계기가 될 거다라고 보는 게,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됐다가 중단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4분기부터는 금리 인하가 단행이 안 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6개월 이상 금리 인하가 중단이 된 후에 다시 재개가 될 때,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이 결과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특이하게도 결과적인 궤적은 비슷해지고 있죠. 지금 현재하고 과거의 어떤 데이터하고 되게 비슷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보면 지금보다 대략적으로 한 15% 정도는 12개월 후에 더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결국에는 증시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어떤 해석이 좀 쉽게 조정이 나오지 않는
예, 그 과열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빠지지 않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야간 선물이 0.4% 올랐고요. MSCI 한국 지수는 0.87%. 근데 이 MSCI 한국 지수는 두 가지를 반영합니다. 아니, 총 세 가지를 반영해요. 하나는 뭐냐면 어제 우리 증시 동향, 두 번째는 오늘 미국 시장 움직임,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달러 움직임. 그러니까 그 MSCI 한국 지수라는 것 자체가 달러로 거래되는 ETF거든요. 그래서 그 달러 인덱스도 이제 반영이 되면서 어제 우리 증시 빠졌죠. 오늘 달러 올랐죠. 기본적으로 하락할 요인이 있는데 다만 어제 우리 증시 빠진 거랑 감안해 볼 때 좀 선전한 건, 그리고 달러 인덱스 올라간 폭보다 선전한 거는 이제 오늘 미증시가 올라가서 이 정도면 그냥 선방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은 이제 야간 선물 보면 되는데, 야간 선물은 미증시 돌아가는 걸 기준으로 볼 때 한국 시장이 이렇게 출발할 것 같아요라고 한 이제 그런 데이터로 보면 되거든요. 근데 야간 선물이 0.4% 정도 올랐기 때문에 월요일 우리 증시는 초반에 한 10포인트 이상 상승 출발할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좀 요약을 해보면 트럼프와 시진핑이 한국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어떤 긍정적인 어떤 딜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또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FOMC 이후에 달러와 금리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에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들이 적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껏 올라가야지, 이게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시장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달러와 금리 추이를 좀 주의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반도체주가 주춤했거든요.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하락한 건 삼성전자 영향으로 일단 분석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일단 반도체가 묶음으로 가다가 주춤거리는 건 아닌지 주주에도 체크해볼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외국인들 되게 많이 팔았는데, 혹시 뭐 미국에서 어떤 밤에 무슨 큰 뉴스가 나오려나라고 주의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근데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외국인들 대량 매도는 그 FTSE 리밸런싱 영향으로 보인다. 이제 뭐 MSCI 리밸런싱, 뭐 FTSE 리밸런싱 이런 식으로 이제 추종하는 자금들이 특정한 날짜에 이렇게 포트폴리오 교체하느라고 대량 거래가 단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영향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미증시 돌아가는 상황 봐서는 혹시 모르는 큰 이벤트가 있었나라고 이제 살펴봤는데 그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외국인들의 동향을 일단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는 일단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블룸버그 기사 하나 소개해 드리겠는데, 그 메가세븐은 과연 버블이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이거 아니다. 예,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거가 뭐냐면 100년 동안 거품 장세가 펼쳐질 때 그 거품의 중심에 있는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이 기간에 244%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평균적으로 이 기간에 223% 올라서 20% 정도는 추가 상승이 최소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버블이 터질 때 평균 P가 58배까지 올라갔는데 현재는 39배, 40배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감안해 보면 또 주가는 또 한 50% 정도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실적이 그만큼 따라주는 어떤 상승이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AI 붐과 금리 인하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는데, 다만 지금은 조금 이제 자산을 분산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침체 구간에 있는 자산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분산해 둘 필요는 있다, 이런 어떤 조언을 넣기도 했는데, 뭐 현재로서는 이제 버블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버블은 맞다 하더라도 터질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분석도 있어서 뭐 그냥 오르던 애들은 계속 또 올라갈 것 같아,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좀 특징적인 또 재미있는 기사인 것 같아서 제가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